자, 일단 우리 미적분 완솔교재 꺼내시고요. 숙제 해온 거 조금만 같이 보고 진도 나갑시다. 자, 일단 3-3 페이지 53번 페이지 53페이지의 문제. 왜? 아니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 아직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왜 그래? 나도 사실 까먹었을 때 이거를 진짜 써. 아 네. 첫 번이 더 어려워. 다시 못 올려. 다시 시즌마다 식으로 가는. 아 어려워. 기억도 안 나. 이거 알죠? 자, 같이 해볼까? 자, 일단 fx는 몇 차식? 다시 좋아요. 5차식. gx는 3차식. 그럼 5차랑 3차랑 같다. 의식 세우면 물론 5차 방정식. 얘는 사실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놈은 방정식을 푼다기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냐? 결국 지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달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근을 여러분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만 하면 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쫄지 말고 일단 이 둘을 등식 먼저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등식 세우시면 x의 5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뭘 했냐면 지금 이 식을 한쪽을 몰아서 0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내가 궁금한 건 결국 k의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을 나는 k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k는 뭐라고 쓰면 돼? 얘를 쫙 다 넘기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x의 5제곱 x세제곱 x세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5차식을 fx, gx 있으니까 hx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봐봐. hx는 지금 어디서 시작하고 있냐? 1에서 시작하고 2에서 끝나는 상황이에요. 열린 구간 1과 2 사이라 했으니까 1과 2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우리가 충분히 h1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니? h1 1 집어넣어 보세요. 몇이야? 0이지. 그리고 h2도 구할 수 있지 않니? h2는 2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40, 37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해 보셨을 때 자, 1과 2 사이에 그래프는 자, 얘 일단 1,0을 지나고요. 여기가 0. 그리고 2, 마 37을 지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37.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hx는 몇 차 함수? 5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가 일단 무슨 함수인 건 우리가 알고 있냐. 5차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지. 그래서 일단 얘는 연속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0에서 마 37까지 너희가 아주 단조롭게 만약에 감소함수를 그렸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K는 어디에 존재해야지만 실근을 반드시 갖니?
0과 마 37 사이의 값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게 사이값 정리야. 그래서 K라는 놈이 0과 마 37 사이에 있는 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K가 되는 실근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K가 3이었어. 그러면 없을 수도 있지.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었어.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0과 마 37 사이의 값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래서 K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37과 0 사이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시작과 끝의 함수값 사이가 된다. 반드시 존재한다. 연속 함수면. 그게 사이값 정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K는 36개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3번 문제.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가 있는데 지금 이 fx가 f x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f2, f4가 0보다 작다. f5, f7도 0보다 작다. 이때 fx는 0이 적어도 k개의 실근을 가진다. k의 최대를 구하시오. 자, 얘기해보자. 일단 얘들아 F2랑 F4가 도리 곱해봤을 때 0보다 작대. 그 얘기가 의미하는 건 이들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텐데 얘들아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 0이 있지 않니?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순간은 일단 반드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거냐? 열린 구간 2와 4 사이에 반드시 하나는 있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열린 구간 2와 4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 왜냐면 연속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5와 7의 부호도 다르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연속함수면. 그럼 마찬가지로 5와 7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같지 않겠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일단 몇 개 확보했어? 2와 4 사이에 하나, 5와 7 사이에 하나, 총 2개 확보했지? 자,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대. 물론 이 조건은 뭐 우함수고 y축 대칭이긴 하지만 그걸 지금 모른다는 과정 하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는 지금 F2, F4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시면 자, F2는 뭐랑 같아? 2 대입해보면 F마이랑 같죠? F4는 F마사랑 같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마이와 F마사도 곱해봤을 때 0보다 작지 않겠어? 괜찮아? 그리고 5와 7에 대해서도 대입해보시면 F마5와 F마7 곱한 것도 0보다 작지 않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열린 구간 어디랑 어디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겠어? 열린 구간 마4와 마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죠. 그리고 열린 구간 마7과 마5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죠. 이해돼? 그럼 총 몇 개의 실근을 갖냐?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물론 4개가 아니라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의 최대값은 4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마7, 마5, 마4, 마2, 2, 4, 5, 7인 건데 자, 지금 마7과 마5의 부호가 다르니까 연속으로 그리면 이렇게 마5랑 마4가 아니라 마4랑 마2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랑 4에 대해서도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다르다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랑칠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그림이 된다. 그러면 0이 되는 것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 보이지? 괜찮죠? 다음 4번. 자, 자연수 mn에 대해서 fx가 x 곱하기 x-m 곱하기 x-n이다. 자, 봐봐요. 일단 봐봐. 이 fx가 언제 0점이? 세 개 알고 있지. 누구? 0, m, n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fx가 0되는 지금 이 m과 n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까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뭡니까? F1과 F3의 부호가 다르네. 풀만해. 혹은 맞풀이네. 그럼 1과 3 사이에 반드시 0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열린 구간 1과 3 사이에 반드시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요. 근데 0과 3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유일하지 않니? 누구? 그치, 2밖에 없지. 자연수니까. 그리고 3과 5 사이에 대해서도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열린 구간 3과 5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근이 하나 있을 텐데 자연수는 유일하죠. 누구? 4. 그럼 끝났어. m은 2라고 처리하시고 n은 4라고 처리하시면 fx는 자연스럽게 x 곱하기 x-2 곱하기 x-4가 된다. 그래서 F6은 6을 대입해보시면 6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어서 48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죠. 됐나? 그래서 사이값 정리고요. 살짝 반응이 안 좋네. 고양이? 어렵니? 뭔가 관심이 없어 보이네. 자, 뭐 이렇게 되는데 살값 정리가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여름방학 때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지금 나랑 하는 내용은 살값 정리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극한 내용만 살짝만 알고 계시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제 변화율을 해볼 건데 한 장 넘기시면 처음으로 이 두 장, 여기 한 페이지를 다 이제 쓰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분계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미분을 하는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분을 이해하는 날인데 미분 개념이 솔직히 얘기해서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서 좀 잘 들어보시고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느 정도 감만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감만 잡아보시고 조금 연습해가면서 너희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넣게 되면 참 좋겠지만 거기까지 아직은 기대하진 않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잘 이해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암기하지는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직 안 외워도 되는 타이밍이야. 안 급해. 그래서 이번에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쫄지 마시고. 자, 드디어
기다리고 그래도 미분을 해봅시다. 말로만 듣고. 자, 미분을 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 몇 개만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증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 먼저 할게요. 자, 증분이란 무엇이냐? 증분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증가량 또는 변화량. 자, 증가량, 변화량. 이거 우리 보통 언제 썼었냐면 x에 대한 증가량, 뭐 y에 대한 증가량, 두 점 사이에 대해서 증가량 혹은 변화량 구할 때 충분히 썼던 용어지. 그걸 이제 증분이라고 쓰기도 한다. 그래서 x의 증가량은 x의 증분, y의 증가량은 y의 증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점이 존재하고 있다. 얘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fx 위에 두 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의 점은 a, fa이고 다른 점은 b, fb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x의 증가량은 어떻게 돼? a에서 b까지 x의 증가량, x의 증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평행이동 관점으로 살펴보셨을 때 x의 증가량 어떻게 구해? 둘이 빼면 되죠? 그래서 b-a 이게 x의 증가량. 괜찮아요? 근데 x의 증가량은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세모 x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세모는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쓰시면 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 델타라고 읽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A, B, C, D. 델타는 D입니다.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주세요. 직각삼각형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디테일한 거긴 한데 그냥 삼각형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D인데 왜 D일까? 둘의 차이지. 차이. 영어로 difference. 그래서 difference x, x의 차이. 괜찮죠? 델타 x입니다. 델타 x. dx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y의 증가량은 어떻게 되겠어? 함수값끼리 빼면 되죠? fb에서 fa, y끼리 빼시면 돼서 fb 빼기 fa 얘가 y의 증가량 델타 y y의 증분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증분 개념은 그냥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증분은 뭐다? 증가량이다. 근데 이 증가량을 이제 기호화한 거다. 어떻게? 델타 x, 델타 y,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을 해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은 무엇이냐?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란 표현을 썼는데 자, 얘들아, x가 변함에 따라 지금 y도 변하고 있죠. 변화율이기 때문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x가 얼만큼 변했을 때 y는 얼만큼 변했어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결국 무엇이냐? x의 증가량 델타 x분의 y의 증가량 델타 y다. 그러면 이건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델타 x가 뭐야?
b-a 분의 델타 y는 뭐야? fb 마이너스 fa. 응? 근데 얘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똑같지 않니? 이거 x의 증가라는 분의 y의 증가량. 두 점의 기울기와 같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치로 구해보면 뭐 예를 들어 평균 변화율이 3이다. 그럼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3만큼 증가한 거니까 두 점을 이어보면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되겠지. 혹은 선분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똑같아요. 뭐라고? 두 점의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게 결국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랑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잖아. 왜 안 괜찮으면 안 돼. 자,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해볼게요. 자, 얘들아, 변화율, 평균 변화율 혹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최소 2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한 점의 기울기라는 건 안 들어봤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점이 필요해요. 자, 근데 미분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했냐? 한 점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미분이 뭐냐면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뉴턴 뉴턴이라는 분이랑 라이프니츠라는 분이 있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생각해낼 때,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대. 한 점의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두 분께서 같이 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셨대. 그러고 정리를 해보셨대. 근데 그 정리가 정확한 정리는 아니었어요. 그게 한 200년 가까이 좀 정리를 막 해서 결국 미분에 대해 200년 후에 정리가 완벽하게 됐어. 그래서 오늘은 이 완벽하게 정리된 미분을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근데 미분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했다?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서 시작했다. 그럼 한 점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봐봐. 예를 들어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fx는 x 제곱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 여기 1이라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 혹은 순간적인 변화율이 궁금해. 순간적인 변화율은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냐? 지금 이 점에서의 이렇게 접선을 그어 보셨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1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순간 변화율이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지금 순간 변화율이야. 마이너스 1에서의. 그리고 0에서는 안 변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게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두 점이 필요한데 일단 그러면 두 점을 잡아볼까? 그러면 난 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 난 x는 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자, 이거 잘 따라와.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두 점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1,f1이라는 점이 일단 하나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 근처에 하나의 점을 일단 잡아볼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1에서 살짝 떨어진
h만큼 떨어진 1 플러스 h라는 점을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점은 1 플러스 h, f 1 플러스 h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봐봐. 그래프 좀 만만했으면 좋겠다. 자 지금 만약에 두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볼게. 자 그럼 이 기울기와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같니 다르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가 좀 더 가파르고 요놈은 지금 좀 더 완만한 상태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만약에 이 h라는 점이 조금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 볼게. 어디에? 1에. 자 만약에 이 x라는 이 점이 조금 가까워져서 여기에 생겼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그려지겠지. 그럼 그 기울기는 이 접선과 아직은 다르지만 좀 더 완만해지기 때문에 얘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점을 좀 더 가까이 보내볼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꾸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완만하게 그려볼게. 자 봐봐. 어떻게 할까? 자 봐봐. 여기가 1이야. 이렇게 돼. 이게 접선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에 1 플러스 h를 내가 잡을게요. 자 좀 다른 거 보이지? 다르죠? 많이 가파르지? 근데 얘가 조금 가까워져.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러면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고 점이 좀 더 가까워져. 그럼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완만해지지. 야 근데 아주 가까워지면 결국 이 점과 이 점은 매우 가까워지면서 두 점의 기울기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 접선의 기울기와 거의 같아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두 점이 거의 한 점처럼 보이는 순간까지 와버리면 여기를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나 두 점을 이은 이 기울기나 거의 한없이 가까워진 상태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두 점을 이은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이야? 두 점을 이은 거. 평균 변화율이지. 그 평균 변화율이 결국 하나의 점 1에 가까워지면 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니?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니? 그게 결국 미분 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봐봐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이제 자 여기 얘와 얘 이은 이 기울기 구해볼게. 이 기울기 어떻게 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가시면 돼요. 자 x의 증가량 어떻게 돼? 1 플러스 h에서 1을 뺀 거. 1 플러스 h에서 1을 뺀 거. 분의. 자 y의 증가량 f 1 플러스 h에서 뭘 빼시면 되냐? f 1을 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이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h가 지금 이렇게 두 점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h는 결국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 지금 이 거리가 h야. 근데 거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둘의 차이가 아예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h는 0 아니야? 0. 그러니까 h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얘가 결국 무엇이 되는 거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1. 그래서 얘가 뭐냐면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고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얘를 미분 계수라고 해요. 미분의 뜻은 뭐냐면 미세하게 나누어 보는 거야. 그 값을 우리가 구해보는 건데 이 평균 변화율을 미세하게 나눠 봤을 때 그 값을 미분 계수라고 한다. 어렵죠? 어렵긴 한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해줄게. 봐봐. 자, 봐봐. 자, A라는 점이 있어. 자, 얘가 지금 y는 FA예요. FX예요. 자, 나는 이 A, FA에서의 순간적인 이 변화량이 궁금해. 변화율이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A 근처의 점을 하나 잡으세요. A 근처에 하나 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A에서 H만큼 떨어진 이 점을 잡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가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순간 변화량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아직은 다르죠. 하지만 이 H가 0에 가까워지면 두 점이 하나로 모이면서 이 접선의 기울기랑 거의 같아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니? 그게 결국 극한이에요. 누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누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자, 지금 얘에서 얘를 뺀 건 AA 날라가니까 H 분해 아니니? 그래서 Y의 증가량 쓰시면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지금 근데 두 개의 점이 어디에 하나로 모이고 있냐? A, FA 하나로 모이고 있지. 결국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고 이게 결국 뭐냐? F 프라임 A야.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이거 좀 적어도. 수정이 아주 안 좋네. 어렵습니다. 자, 봐봐. 저는 리미트 아래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선생님. 네네. F 프라임이 프라임이. 아, 일단 이건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임.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렇게 H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H가 좀 싫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결국
난 A에서의 미분 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해.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몇 개의 점이 필요해? 원래는 2개의 점이 필요하지. 그럼 A가 궁금하긴 하지만 다른 점 일단 잡아. 여기는 B, FB. 여기는 B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A랑 B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랑 아직은 이 순간적인 기울기가 같지 않죠. 근데 B를 어디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이 순간적인 기울기랑 같아지겠니? B를 거의 A에 가깝도록 A의 완전 왼쪽 혹은 오른쪽에다가 붙여버리면 순간적인 기울기랑 지금 이 평균 변화율이랑 같아지지 않겠니? 그래서 F'A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리미트 B를 A로 보낸다. 혹은 이 B 대신에 X를 쓰시면 X를 A로 보낸다. 그래서 X를 A로 보냈을 때 X의 증가량은 X 빼기 A 분의 Y의 증가량은 FX에서 FA를 빼는 거니까 FX 빼기 FA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표현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다. 자, 두 개씩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봐봐. 일단 두 개 적어봐. 두 개 적고 이해시켜 드릴게요. 결국 너희는 이걸 본 다음에 얘가 F'A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자, 봐봐. 일단 얘만 봐봐. 리미트 제외하고 이거 뭐랑 같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랑 같지. 기울기 구하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해? 2개의 점이 필요하지. 근데 그 2개의 점이 지금 어떤 점이냐? X, FX와 A, FA에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럼 2개의 점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을 건데 하나는 고정된 점이고요. 하나는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자, 지금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궁금했기 때문에 A는 고정된 점이고요. 자, 이 A 플러스 H가 결국 H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결국 변화하고 있던 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궁금했으니까 A에서에 대해 지금 여기서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X라는 놈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두 점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기보다 사실 두 점 중에 하나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변화하는 놈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지금 X, FX와 A, FA 중에 누가 변하니? X, FX가 변하죠. X가 A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변화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A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F'A인 거야. 이해돼? 쌤, 위의 식은요? 라고 한다면 자, 얘는 지금 A 플러스 H, A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식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점이 지금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좀 감춰져 있는 거야. A 플러스 H에서 뭘 뺀 거냐? A를 뺀 거예요. 그게 H야. A 날라가서. 맞니? 그러니까 두 개의 점 보여?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그리고 A, FA 여기까지 보여? 그럼 두 개의 점 중에 고정된 점은 무엇이냐? A, FA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뭐가 변화하고 있는 점이냐? 얘가 변화하고 있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그 변화하고 있는 점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h가 0에 가까워지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져? a, fa에 가까워지지 않겠니? 두 개의 점이 다. a, fa는 가만히 있었는데 a 플러스 h가 점점점점 다가온 거잖아. 그럼 결국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 a인 거야. 이해돼? 다시 한번.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fx 빼기 fe가 있다. 자, 두 점의 변화로 보세요. x, fx와 2, fe. 얘가 변하죠. x가 2로 어디로 가까워져? 2, fe로 가까워지고 있지. 2, fe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2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다? f 프라임 2가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고요.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자, 봐봐. 얘도 점이야. 얘도 점이야. 사실은 1 플러스 h 1이 있는 거야. 여기 1 플러스 h 빼기 1이 있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h, f1 플러스 h와 1, f1이 있는데 h가 여기 껴있으니까 여긴 변수니까 얘가 변화하고 있는 점, 얘가 고정된 점. 이 변화하는 점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1, f1에 가까워지고 있지. 얘가 f 프라임 1인 거예요. 이해돼? 자,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외우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 수도 있냐? 여러분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자, 봐봐. XX 같지, AA 같지, 앞뒤가 같지. 앞뒤가 같으면 뒤에 거의 미분계수 F 프라임 A.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 얘는 봐봐. HH 가운데가 같지, 센터가 같고 양 끝이 같지, AA. 센터가 같고 양 끝이 같으면 양 끝에 미분계수.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조금의 식변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불안하다 표정들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얘는 어떻게 할래? 자, 일단 봐봐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봐봐. 결국 얘는 기울기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럼 기울기로 표현되기 위해선 지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필요한데 지금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 사이에 대해 지금 점을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원래 3 플러스 2h 밑에는 3 플러스 2h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h, f3 플러스 2h. 그리고 여기 3 밑에는 원래 3이 있어야지만 여기가 지금 x의 증가량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2h지. 근데 아까 여기 자리에 뭐가 있었어? h가 있었지. 그러면 여기에 h가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식에다가 뭐만 곱해주시면 되냐? 2만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2h, 여기 2 하면 날라가서 h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는 게 맞냐?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하셨을 때 두 개의 점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3,f3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여? 이 점이 h가 0으로 감에 따라서 EH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이니? 그러면 결국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2가 곱해진 것 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 분의 f 4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4 얘는 뭘까? 지금 4-h에서 4를 뺀 게 x의 증가량이지. 그럼 x의 증가량이 지금 4-h에서 4를 뺀 거야 되는 건데 x의 증가량이 그냥 마이너스 h인 거 아니야?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지금 얘 4-h, f 4-h라는 점과 4,f4라는 두 점이 지금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4,f4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얘는 f'4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f'4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냐?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 식에다가 h 대신 그냥 마이너스 h를 대입한다 해봐. 그럼 뭐가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이거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같다는 얘기야. 결국 h는 0으로만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h가 0으로만 가면 2h도 0으로 가는 거고 3h도 0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h는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 근데 이제 그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a에서 h만큼 더해준 게 2h만큼 더해준 거나 사실 h가 0으로 간다면 2h나 h나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그 빠르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h와 2h는 두 배 빠른 거야. h보다. 두 배 빠르게 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 한 점에서 모이는 건 똑같겠지. 그렇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사람들 하네. 자 그러면 지금 넘기셔서 시간여유가 좀 있으니까 정리 혹시 다 하셨나요? 정리 다 했나? 정리 좀 해라. 정리 좀 하고 차차차차차. 아 불안해. 자 봐봐. 조금 더 보여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어. 이참.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거 기울기가 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기울기를 못 구해요, 사실은. 맞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못 구한다고. 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이 필요하니까. 맞니? 자, 근데
1 근방에 하나의 점을 이제 잡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 x라는 점을 잡아. 그런 다음 이 x를 한없이 어디에 가깝게 보내면 돼? 1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돼.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결국 이 순간적인 기울기와 같아질 텐데 얘는 1,f1이고 얘는 x, fx니까 우리 한번 직접 구해볼까? 자, x의 증가량 x 빼기 1 분의 y의 증가량 fx 빼기 f1. 얘들아, 이거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래서 x를 1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극한을 취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극한값 한번 구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분의 fx는 뭐야? x제곱 f1은 뭐야? 1 맞니? 그러면 이거 날라가네. 0분의 0꼴 약분되네. 그럼 이게 뭐가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 되네. 얘 1에 대한 극한 몇이야? 2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얘기야. 아, 기울기를 이제 구할 수가 있구나. 한 점의 기울기를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구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해낼 수가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게 쪼개서 결국 뭘 구하겠다는 얘기냐? 기울기를 구하겠다.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미분은 순간적인 기울기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해야 돼. 결국 우리가 미분을 계속 얘기할 건데, 이 단원에서 미분을 계속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미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출발하면 나중에 결국 꼬여요. 그래서 완벽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좀 딥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되게 라이트하게 하고 싶었는데 딥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식변형만 조금 우리 연습을 합시다. 여기 4개의 식변형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3페이지 피시면 되고. 자, 봐봐요. 집중. 자, 두 개의 점 보이지? EH가 들어간 애가 변하는 점. 얘는 고정이에요. H가 0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Y의 증가량 자리야. 그러면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A 플러스 EH와 A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빼면 원래는 뭐야? EH지. 근데 H가 들어갔네. 일단 EH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분모에 2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2를 곱하면 사라지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일단 맞춰 준 거야. 점을 일치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지금 이 변하는 점이 어디에 가까워져? A, FA에 가까워지는 거지. 얘는 뭐야? F' A예요. 여기다 2를 곱한 거다.
2번도 볼게. 자, 지금 두 개의 점이 있어요. 두 개의 y 값이 있어요. 둘이 뺀 거야. 근데 원래는 a마 2h에서 a를 빼야 되겠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h. 근데 여기 마이너스 2h가 아니라 h가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2h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식의 변화가 없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이 상태에서 얘 두 개의 점이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h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얘도 a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니? 그럼 이거 자체가 f 프라임 a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f 프라임 a예요.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세 번째 줄. 자, 봐봐요. 이거. 자, 지금 보시면 얘는 변하는 점이니 움직이는 점이니? 아니, 변하는 점이니 고정된 점이니? 지금 h가 껴있는 걸로 봐서 얘는 변하는 점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h가 껴져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점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한 점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선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필요해. 맞지? 그래서 사실 요 놈은 이거 자체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가 f'a를 이용하기 위해선 a,fa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a,fa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변화하는 점과 변화하는 점이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지금 미분계수와 미분계수를 연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미분계수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마이너스 fa를 추가하시고, 마이너스 fa를 추가하면 여기 플러스 fa를 추가하시면 전혀 문제 없지, 식에 대해서. 그래서 고정된 점 두 개가 필요해. 왜냐하면 변하는 점이 두 개 있었으니까. 따라왔어. 그래서 얘가 지금 고정된 점, 여기 고정된 점.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여기 마이너스 fa고요. 여기 마이너스로 쓰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밑에 누가 필요해? a 플러스 h에서 a를 빼? 2h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2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a-h에서 h를 빼면, a-h에서 a를 빼면 누가 필요해? 여기는? 마이너스 h가 필요하지. 맞니?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h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h를 써주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자, 얘들아, 요거 어디로 가니? 라고 해봤을 때 지금 두 점이 a, fa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얘는 f'a가 돼요.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는 거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마이너스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결국 이 점이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a. 그래서 플러스 f'a. 그래서 얘는 3f'a를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자, 봐봐요. 지금 보시면 변화하는 점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H가 두 개 다 껴있는 걸로 봐서. 그래서 얘도 지금 변화하는 점. 얘도 지금 변화하는 점이야. 변화하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고정된 점도 두 개 필요해요. 그러면 고정된 점 마이너스 FA를 여기다가 써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FA를 써주시면 식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두 개의 기울기로 해석하시면 h분의 f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것과 마이너스로 묶으면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를 만들었어. 그럼 두 개의 기울기에 대해서 두 점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나 라고 봤을 때 h가 0으로 가면 얘도 fa 얘도 fa 맞지? 근데 지금 a 플러스 h에서 a를 빼면 그냥 h인 거니까 얘는 그 자체가 f'A 아니니? 얘는 식변형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요 놈은 f'A. 얘도 마찬가지로 a 빼기 h에서 a를 뺀 게 원래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플러스 바꿔주면 되겠지. 따라왔어? 그럼 얘 그냥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러면 결국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 a, fa 가까이 간다. 그럼 얘는 결국 f'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f'A를 더한 거니까 얘는 2f'A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미분 계수의 정의를 했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불안불안한데 자, 일단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미분 계수의 정의는 안 외웠으면, 그러니까 외워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외워졌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외우게 안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두 점에 대해서 한 점으로 가까이 가는 걸 너희가 좀 눈으로 좀 관찰하고 그걸 이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물론 외워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모양 맞추기로 갈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너무 수학적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모양 맞추기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양 맞추기로 결국 나중에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이해를 못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다 보면. 근데 지금은 안 급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보시려고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로 반드시 뭐 해보시냐면 그냥 보면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여기 63페이지 있죠. 여기 집중 연습 있죠. 여기에 지금 이 다양한 식변형들이 있는데 일단 아래에 있는 건 나랑 다음 시간 때 다시 할 거거든. 일단 여기 H 껴있는 거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거 있지. 여기 좀 반드시 좀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좀 읽어보시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을 많이 쓰셔라. 그래서 숙제는 65페이지까지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숙제는 중단원 실전 문제 여기는 좀 뛰어넘을게요. 결국 이번에 미분계수만 좀 열심히 연습을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 좀 열심히 해오시고 결국 이번에 안 하시면 여름방학 때 또 해야 돼요. 근데 여름방학 때 분명히 그때에 대해서 뭐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미리 이해해놓으면 분명히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시간을 많이 쓰세요. 아시겠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